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마지막 집행이다. 이번에는 잘하겠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렇게 밝히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1차 집행은 실패했어요. 공수처가. 네. 지금까지 공수처가 하는 걸 봤을 때 이 집행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능력 부족, 경험 부족이죠. 능력 부족, 경험 부족. 이게 이제 공수처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 엉망이었어요. 이게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탓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수처장이 대부분 다 약간 판사 출신의 수사 경험 없는 사람들, 게다가 또 민주당이 약간 검찰을 악마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 경험이 충분한 검찰 출신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많은 예산과 나름대로 큰 인력이 있는데도 뭐 하나 성과를 낸 게 없어요. 맨날 사람 없다 이러는데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하고 비슷하거든요. 순천지청 1년에 수백 건 수천 건 처리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 엉망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게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검찰은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은 좀 애매하지만 죽은 권력, 죽어가는 권력 사냥하는 거는 기가 막히거든요. 대통령 잡아가지고 이런 거 뭐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는 그런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기들이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했고 이러니까 의지도 없고 뭐 전체적으로 난국인 거죠. 의지도 없어 보여요? 저는 의지도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를 쉴드 치려고 이상한 얘기들 저는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사법시험을 붙은 백면서생이라 깡다구가 없다. 아 그거 박범계 의원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비난하는 것도 섞여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장 집행은 검찰이 지휘해서 해왔습니다. 검찰은 그럼 뭐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안 보고 백면서생 아닙니까? 뭐 이 사람들 뭐 군 출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능력과 경험, 나아가서 의지 자체가 공수처가 총체적으로 기존의 검찰에 비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요. 아니 일각에서는 이 검찰이 했을 때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근데 이제 공수처로 이첩된 다음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서 일각에서 야 이거 혹시 좀 공수처가 대통령 봐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공수처가 이첩해간 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짬짬이 해서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할 정도의 정무 감각이나 어떤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건 그냥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무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은 본인들 그 어떤 기관의 명운을 걸고 수사 대결을 하고 있었거든요. 검찰도 여기서 제대로 성과 못 내면 사실 기소센터로 전락한다. 그렇죠. 기소청도 아니고 나중에 되면 무슨 기소본부 될 수도 있다. 그런 나름의 그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달라고 하면 사건을 안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가져가 놓고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 과도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지금 공수처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수처는 위기에 몰렸고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앞서서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공수처는 2차 집행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겠다. 오동훈 처장은 뭐 이러던데. 근데 저는 이래서 오히려 좀 걱정입니다. 어떤 의미죠? 이러다가 정말 내전이 발생할까 봐 사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도 거의 기관의 어떤 명운을 걸겠다라는 식인데 지금 그래서 경찰특공대도 파견되고 뭐 경찰 레커차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러다가 정말 발포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내전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보면 공수처장도 핀치에 몰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무리한 지휘를 할까 봐 오히려 저는 약간 겁이 납니다. 경찰특공대 동원해서 경찰특공대 총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럼 막는 경호처도 총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발포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정말 되죠.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좀 제대로 돌아가고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1차 집행에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뚫어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면 예. 즉각적으로 체증 모드로 전환을 하고 예. 적극적인 체증을 통해서 2차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경호처장과 경호처 간부들을 먼저 체포하거나 구속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일정 부분 무너뜨리고 예. 그리고 경호처의 직원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우리 처장이 잡혀갈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는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2차 집행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1차 집행은 너무 맹물로 들어갔다가 몰리니까 2차 집행에서는 야 이번에 우리 실패하면 큰일 난다. 무조건 뭐 좋아 빠르게 가 느낌으로 무조건 강경진압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발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물론 강경하게 영장을 집행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경호처의 간부들부터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보면은 양측의 무력 상황에도 뭐랄까 창과 방패 창이 더 날카로워지고 방패는 더 두꺼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총기를 수대한 경찰특공대 투입 그러면 경호처는 철조망에 차벽 더 쌓고 경호원들도 또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총기를 소지한 두 개의 국가기관이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12.12 이래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국가기관 간의 내전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일선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나 우리 경찰들도 최대한 조심하고 그런 상황이 올 때 자제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걱정이 됩니다. 앞서 한지아 의원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럼요.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나와야 된다. 스스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일정 부분 수사기관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부만 할 것이 아니고 출석해서 수사 받을 테니 영장 집행은 좀 미뤄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여지를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아니라 어쨌든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죠.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우리 뭐 법률가들이 알지만은 바로 또 48시간에 구속영 쳐야 되는 뭐 이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결국 그걸 윤석열이 결자 해지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오히려 프레셔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서 인간 방패가 돼서 쉴드를 치고 있고 오히려 더 안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니까 지금 일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40명이 관저 앞에 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사법체계, 이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거야. 영장 자체가 불법 영장이니까 그거를 막겠다는 거지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법관이에요? 그래요. 무슨 뭐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상대방이 불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하는 것까지는 그래 뭐 니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러라고 하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국회의원은 아주 비싼 경호원 인간방패 역할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말이죠? 예를 들면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약간 싫어할 만한 시나리오 한번 대볼게요. 예를 들면 불법 파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경찰들이 막 정말 와서 경찰 특공대도 출동하고 노조의 수뇌부를 체포해야 된다. 영장을 받았다. 법원에서. 근데 예를 들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인간 스크럼을 짜고 이 영장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불법이고 노조 탄압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막는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못 드러낸다. 그러면 앞으로 이 노조를 보호하는 거든 뭐 대기업 뭐 회장을 보호하는 거든 국회의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내가 인간 방패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그게 아니 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법원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내전 상태로 돌입하는 거예요. 사법 체계에 순응하지 않게 되면 그렇죠. 사법 체계를 완전히 싸우겠다라는 건데 영장에 불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사법 체계 안에서 다퉈야지 국회의원들이 가서 물리적으로 막을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계속 이 사람들 이러면 저는 좀 궁금해요. 제가 들어가는 것도 막을까 과연. 저라도 거기 간접 가가지고 경호처 사람들이 막겠죠. 저는 아마 야당 의원이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마도.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쫄아가지고 체포 못한다 그러면 저라도 가서 끌어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자, 근데 그래도 저 만약에 막으면 거기 있는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에요. 이거는 체포할 수 있고 체포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에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만약에 노조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는데 타당 의원들이 가서 인간 띠 만들어서 막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뭐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럴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원들이 거기 40명 가 있을 때 뭐 도시락 먹으면서 밖에 있었다고 그러던데 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관저로 올라와서 추운데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가요? 모양새는 거기 간 거부터가 모양새는 안 좋은데 무슨 모양새 타령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여기 간 44명 정도인가요? 45명인가요? 간 의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지 대통령에게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는 단계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의원들은 진짜 몇 명 안 될 겁니다. 같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몇 분 정도. 나머지는 내가 뭔가 그래도 우리 진영 대통령을 지켰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서 의리를 지켰다 해서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거잖아요. 한남도 앞에 모여 있는 그렇죠. 지지층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탓하고 저도 이재명 탓합니다. 지금 이재명 꼴 보기 싫어서 오히려 저는 보수 결집하고 있던 것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한 게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가장 크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요. 가만히 놔뒀으면 재판 받고 저는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될 때 가시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비상계엄 해가지고 대선 시기에 확 땡겨주고 이 난리를 친 게 윤석열인데 저는 여기 가 있는 여당 의원들도 솔직히 윤석열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막지 않겠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지도부는 또 거기다 발 담그고 싶어 하지 않고. 진짜 못났다 못났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지도부도 이분들 권성동, 권영세 두 분 다 법률가고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의 영장에 저항하고 또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행위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위법하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당장 지지자들에게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처음 들어올 때도 사과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자기 사무실 앞에 막 그 조화 막 깔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안정되려면 어쨌든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안 말리는 거는 우리 정치 뭐 하루 이틀 합니까? 가도 된다는 시그널이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길로 국민의힘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위험한 길이라고 하면 어떤 길이에요?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앞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법치, 뭐 법과 원칙, 사법, 뭐 판결, 민주당 왜 판결 부정하나, 판결 존중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그런 어떤 본인들이 가진 가치 자체를 다 무너뜨려서 장기적으로 정당이 존속할 가치 기반을 다 훼손하고 있는 거죠. 네. 의원님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이에요. 그렇죠. 국회에서 얼마 전에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다. 네. 의원님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저 선거법 결과 나오기 전에 탄핵 먼저 해서 조기 대선 모드를 빨리 가동하기 위한 민주당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다 법률가고 특히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을 해서 자기가 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세하니까 참 씁쓸하고요. 다만 저라면 제가 이제 실제 출석한 변호사였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철회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 내란 행위 탄핵 사유를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걸 압축해서 법률적으로 내란죄입니다라는 평가 의견을 드린 것이지만 어차피 내란죄의 유무죄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것은 원래 아니지 않냐. 저희는 이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 사유로 삼는 것이다라고 조금 풀어서 설명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근데 너무 그냥 변호사스럽게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음주운전에서 차 사고 내서 사람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 치상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징계할 때 이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해서 이런 사유가 있고 이거는 형사적으로는 위험운전 치상죄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 절차에서나 아니면 징계를 다툰 행정소송 절차에서 위험운전 치상죄 유죄 땅땅땅 하진 않거든요. 그건 형사법정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을 압축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게 형사적으로 죄가 될 정도로 중한 행위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징계 절차에서도 이런 죄가 해당한다.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저 언론의 평가를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속 밀리다가 요거를 기점으로 뭔가 반격의 계기를 삼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야 민주당 맨날 내란 하다가 이제 와서 내란을 빼니?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 자체는 법률적으로나 어떤 기존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나 비춰봤을 때 전혀 문제 없는 건데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합쳐져서 그래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너네 이재명 대표 감옥 가는 거 막으려고 이거 사건 막 신속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뭘 철회한다는 얘기가 나와? 니들 왜 이렇게 꼼수 부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근원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 이거 철회한 게 진짜 문제고 80%의 탄핵 사유가 날아갔고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이 직접 혼자 나와서 그 얘기 해보라 그러십시오. 자기들 얘기 따니면 승기 잡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윤석열 쫄아서 헌재 못 나올 겁니다. 그래요? 네, 저 장담하고요. 그래서 나와서 변론할 것처럼 얘기하던데. 거기 방구석 여포라 가지고 자기 편한 데서는 온갖 거 다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쫄보거든요. 실제로는 쫄아서 못 나올 거고 헌법재판관들 저도 헌법재판소 변론 해봤지만 질문 진짜 날카롭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가 정말 승기 잡았고 이거 국회 소추위원단 완전 깔아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나와야지 왜 안 나옵니까? 정말 자신 있고 이 내란죄 철회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와서 그 얘기하고 국회 대리인하고 토론도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한테도 따지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뭐랄까요? 도발하고 싶습니다. 쫄아서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